DL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그 리플렉션 시간에 배웠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요거 내용은 그때 설명드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잘 모르시겠으면 리플렉션 내용을 한번 보고 오셔야 되고요. DLL이란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동적으로 연결되는 라이브러리, 여러 프로그램에 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코드, 데이터, 리소스, 그런 거를 의미해요. 말로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DLL을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먼저 DLL 파일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시고요. 여기 C#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콘솔 하시면 여기 콘솔 앱이 뜰 거예요.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 요거 눌러주시고요. 새 프로젝트 구성해서 이거 이름을 my DLL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치는 편하신 대로. 이러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것들을 싹 다 날려주시고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버그가 아니고 릴리즈로 바꿔주세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DLL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기, 솔루션 탐색기, 그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하고 쭉 내려서 여기 속성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식을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걸로 바꿔주세요. 저장해 주시고요. 컨트롤 S로 저장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빌드, DLL 빌드 이거를 딱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 시작하고 경로가 뜨고 빌드 성공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해당 경로 가서 보면 여기가 저희가 아까 만든 그 프로젝트 경로고요.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빈이 있어요. 빈,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릴리즈 했으니까 여기 릴리즈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만든 DLL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만든 걸 유니티에서 써야 되니까 우선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죠. 그 유니티를 열고 DLL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요 DLL 파일을 쭉 가져다 놓을 거예요. 유니티에도 해당 DLL 파일이 이렇게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를 한번 보시죠. 여기 DLL 파일 경로라고 해놨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패스 하면 여기 에셋이고 에셋 경로예요. 여기 유니티 에셋 경로에서 그 다음에 DLL 이 폴더, 그 다음 my DLL 해서 이 파일이 있는 경로까지 이 스트링으로 저장해 놓은 다음에 assembly.load폼에서 그 해당 이 DLL을 가지고 올 거예요. 어셈블리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다시 getType에서 DLL에 있는 타입인 요 myClass 요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getType를 했고요. 그래서 타입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activate create instance 해서 이 타입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 거예요. 동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타입의 get 메서드에서 이 타입이 가지고 있는 요 메서드 요거를 가지고 올 건데 그 메서드의 조건은 non-public이고 그리고 인스턴스 non-public instance 스태틱이 아니죠. 인 메서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메서드 가지고 메서드.invoke 하고 어떤 인스턴스냐면 내가 갖고 온 요 타입을 넣어주고 그 다음 매개 변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 메서드.invoke 했으니까 그 인보크한 결과가 1로 넘어오겠죠. 이 메서드의 리턴 값이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바탕으로 디버그 로그를 찍어 볼 겁니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결국에는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이 해당 DLL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보면 신기하게도 DLL 로드 완료라고 잘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요 DLL 파일을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불러온 거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번에 리플렉션을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요 DLL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니티에서 이렇게 불러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요 DLL을 한번 사용했어요. 이렇게 어셈블리에 로드를 해서 이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요 C#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요 어셈블리 여기에서 해제하는 게 없어요. 대신 더 상위 개념인 이제 이 어셈블리 상위 개념인 요 앱 도메인, 요 앱 도메인 자체를 꺼주면, 이 앱 도메인 자체를 해제하면 자연스럽게 이 어셈블리에 로드한 동적으로 로드한 데이터들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유니티에서는 새로운 이런 앱 도메인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런타임 환경에서 이런 앱 도메인을 우리가 추가로 못 만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유니티는 그래서 앱 도메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성하거나 새로운 앱 도메인을 해제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조금 주의가 필요하기는 해요. 저희는 지금 엄청 작은 DLL을 가지고 왔지만 DLL 파일이 엄청 크다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겠죠. 물론 요즘 컴퓨터 성능이 좋아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러면은 유니티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시 코드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에서 코드가 한 2줄 정도가 바뀌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한번 이렇게 볼까요? 새로운 앱 도메인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DLL 정보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앱 도메인, create 도메인 해가지고 새로운 앱 도메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new 앱 도메인, 새로 만든 앱 도메인에서 로드를 해서 이제 다시 get assembly에서 어셈블리를 가지고 올 거죠. 그 다음 코드는 사실 여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앱 도메인을 만들어서 실컷 사용하고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앱 도메인 언로드 하면 내가 데이터로 로드한 요 DLL의 데이터를 다시 해제할 수가 있어요. 요 코드는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신기하게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드 완료가 뜨죠. 하지만 저희 이거 그냥 에디터 상에서 되는 거고 실제로 빌드를 하거나 테스트를 하면 안 되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유니티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앱 도메인의 생성과 해제를, 애초에 생성을 못하니까 해제도 못하겠죠. 앱 도메인 관련해서는 많이 막아뒀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걸 막아뒀다는 거는 이것도 그렇게 막 유니티에서 추천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런 방식이나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그 빌드에서는 되지도 않는 코드고요. 에디터 상에서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법도 애초에 유니티에서 이렇게 앱 도메인을 막아놓은 걸 봤을 땐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린 DLL 파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사용을 못하나 유니티에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DLL 파일을 이 SF 폴더에다가 넣으면 여기에 어디에다가라도 넣으면 DLL이 자동으로 뭔가가 이렇게 변환되면서 뭔가 인스펙터 창에 있죠. 이미 유니티에서는 요 DLL 파일 자체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 방식은 사실 유니티에서 DLL을 가지고 오는 방식이라기보다는 C# 프로그램에서 C샵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니티에서는 사실 다른 방법으로 DLL 파일을 주로 사용해요. 이렇게 DLL 파일을 넣으면 이 DLL 파일이라는 인식은 하지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선 여기에 보시면 제가 만든 플러그인 폴더라고 있어요. 그리고 DLL2랑 3이 있죠. 요거는 제가 미리 귀찮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my DLL 클래스에서 이렇게 DLL 얘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DLL2 로드 성공 이런 식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DLL2도 있고 DLL3도 있고, 그거를 요 플러그인스 폴더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가 요 DLL2, my DLL2에 요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으면, 요 코드를 쓰고 싶으면 여기 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요 my DLL2 요거를 여기 유직문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코드 문법대로 new 해서 새로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그 인스턴스에 있는 메서드를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가 아니고 요 3도 마찬가지로 보면 요런 식으로, 얘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myClass라는 게 동일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명시를 해줬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마치 그 우리 유니티 프로젝트 내에 있는 클래스처럼, 이미 유니티에서 정의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처럼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니티에서 아까 제가 한 대로 이런 방식으로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동적 로드 하는 것보단 이렇게 플러그인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DLL 파일을 갖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유니티에서 일반적으로 DLL 파일을 불러오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보시면 이제 해당 DLL들을 잘 사용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DLL 정보들을 잘 불러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유니티에서는 이 플러그인 폴더에다가 DLL 파일을 넣으면 마치 프로젝트 내에 있는 내 직접 작성한 코드처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유니티 공식 문서 들어가면 여기 그 플러그인 탭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관리되는 플러그인, 뭐 네이티브 플러그인 뭐 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시면 지금 특히 여기 그 관리되는 플러그인 쪽 보시면 DLL 관련돼서 설명이 한 번 더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쪽 플러그인 임포트 설정 이쪽에 보시면, 그래서 인스펙터 쪽 요 옵션들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요 오토 레퍼런스 요 옵션 때문에 플러그인에 있는 그 우리가 만든 DLL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참조가 되는 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토 레퍼런스를 끄면,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도 이렇게 그 DLL 파일을 이용하기 편하게 해놨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